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경제 지표 호조로 경기 둔화 우려가 줄어든 데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58% 오른 25,702.8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69% 오른 2,810.92에, 나스닥 지수는 0.69% 상승한 7,643.4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협상 타결을 매우 많이 원하고 있다며 협상에 이르지 못하면 미국 대통령이 논의에서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것도 중국 측이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하원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312표, 반대 308표로 하원은 어떤 경우에도 영국이 탈퇴 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 선언 없이 EU를 떠나는 것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노딜 브렉시트 위험이 줄어들면서 파운드화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은 의회에서 실시한 보면설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1.2%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예산안 발표 당시에는 올해 성장률을 1.6%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요, 2150선 이탈하고 2148선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강보합권인 750선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은 내만여의 날을 앞두고 기관들 매도세 쏟아지면서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상해 종합지수는 1% 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신흥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이 물가도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이 헤드라인에서 전해드렸듯 영국 하원이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파운드화는 강세 보였는데요. 시장 영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측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오늘은 내만여의 날입니다. 어제도 기관들 매도세 나왔는데 오늘 시장 미리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원화 약세 영향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류주에 대한 전망이 좋은데요.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기술주들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뭐 장중한 때는 S&P 500 지수가 2019년 들어서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렇죠. 이런 뭐 기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시장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전체로 오늘 그 미국 3대 지수가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앞서서 기술주 중심으로 한 이렇게 S&P 500 지수가 장중한 때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좋은 신랠리를 기록했다는 보면 아직까지 시장의 판단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그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릴 브렉시트 악재 그리고 보잉 악재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예상보다 미국 3대 지수가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미국 경제가 오늘 상승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경제 지표를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같은데요. 자,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미국 경제가 긍정적일까 때론 부정적일까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 잠깐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어저께 저녁에 나온 데이터, 미국 경제 데이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그 1월달 그 내구재 주문, 그러니까 맨 우측은 직전 데이터인데요. 직전 데이터 1.3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 마이너스 0.5인데 0.4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보다 소폭 좋아졌습니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로 일단 시장에는 해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눈에 띄는 것들이 항공재를 제외한 비국방, 내구재 이런 부분 관련인데 직전에는 마이너스 0.9였습니다만 막상 열어본 0.8 즉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 이렇게 긍정적 코멘트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생산자 물가입니다. 이거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 전년 대비를 보면 결국 시장 기대치가 1.9인데 막상 나오니까 1.9 이런 부분들은 일단 플랫으로 보면 좋겠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전월 대비를 보면 예상보다 생산자 물가가 시장 기대치보다 떨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상당히 긍정적일 거예요. 즉 긍정적인 뉴스만 미국에서 상당히 소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물가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결국 미국 데이터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앞서서 S&P 500에 대한 말씀드려봤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물론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나마 즉 상승의 약세 모습 보였습니다만 2019년도 들어서 결국 142달러에서 180달러 넘어섰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상당히 호조 모습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한 종목 관련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우리가 통상 게임할 때 쓰는 그런 반도체 부품으로 보면 좋겠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결국 그 반도체 고점 논란 이후에 예상보다 3월달 이후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 그 반도체 주가가 상승 하락 즉 논란의 어떤 중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잉에 대한 코멘트를 말씀드려볼 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보잉 관련돼서 상당히 그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작년 하반기 그리고 지난주에도 소위 그 보잉 관련돼서 그 소위 비행기 항공 어떤 항공기가 상당히 좀 하락했던 모습 보이겠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돼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다면 우리도 보잉 관련돼서 그 특정 어떤 그 제품을 말씀드려보면 보잉 737 맥스 기종을 우리도 이제 당분간 운행하지 말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보잉의 주가가 지난 시기에 즉 2019년도 들어서 보잉 주가가 상승했던 기본 임팩트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는 그 보호무역주의 즉 보잉의 어떤 항공기를 사세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며칠간 어떻게 보면 3월 초부터 하락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며칠간 이슈 속에도 부담을 가졌습니다만 오늘 장 마감하고 보니 0.4% 상승을 보였다는 보면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 관련돼서 운항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잉의 주가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어쨌든 오늘 끝난 미국 증시 관련돼서 지표가 상당히 부정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이슈를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보잉 관련돼서 지난 3개월 약속에서 상승했다는 걸 보면 여전히 미국 경제가 윗방향으로 가려고 즉 부정적 이슈보다도 긍정적인 이슈를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외신들도 보니까요. 물가가 안정적인 만큼 페드 측이 당분간 인내심을 보일 것이란 기대도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은 조금 더 따라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가장 뜨거운 이슈일 것 같기도 한데요. 영국 하원이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파운드화 강세 보였습니다. 브렉시트 상황은 좀 어떻게 될까요? 뭐 브렉시트 정말 항상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꼭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이게 꺼지지 않은 불인데 제가 볼 때는 메이 총리가 이쯤에서 그만두고 이런 어떤 유럽발 악재를 좀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뭐 1차 뭐 부결, 2차 부결, 그리고 이번에 어저께죠. 그 결국 영국 하원에 제출했던 것도 부결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부결됐다 이런 단어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메이 총리가 어떻게 보면 브렉시트 관련돼서 즉 우리가 유로존을 즉 유럽을 탈퇴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부분들을 어떻게 협상할까 이와 관련돼서 예상보다 메이 총리의 생각과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EU의 어떤 EU 위원장의 어떤 코멘트가 예상보다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말 들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어저께까지 결국 그 메이 총리가 1차 이어서 2차 부결된 것 관련돼서 메이 총리는 깊이 실망했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강조드린 것은 뭐 영국의 총리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기 어렵지만 이쯤에서 그만두는 것이 결국 영국의 어떤 리더십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어떤 행간의 그 페이퍼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브렉시트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3월 29일 날 즉 영국이 브렉시트 즉 유로존에서 이제 떠나가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뭐 15일, 16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혀 지금 판이 안 됐다는 걸 보면 상당히 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브렉시트가 이게 2016년이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국민투표 그러니까 결국 메이 총리 이전에 그 전 총리가 우리가 유로존을 탈퇴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국민투표했는데 국민투표 결과 영국인들이 그래 탈퇴하자 이후에 예상보다 유로존 관련돼서 영국이 계속 어려운 침체 국민에 들어서겠다 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영국 정부가 그 자체적인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거 먼저 보시면서 OECD에 대한 OECD 데이터를 먼저 말씀드리고 영국의 어떤 정부 입장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OECD 이 데이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OECD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영국은 유로존에서 탈퇴했어. 그런 전제 속에서 유로 에리아 관련돼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를 유로 에리아로 나눴고 있고요. 또한 유나이티드 킹덤 즉 OECD 입장에서 보면 아마 영국은 그 OECD 어떻게 보면 유로존을 탈퇴할까 그런 속에서 예상보다 유나이티드 킹덤을 별도로 놓았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영국 정부 입장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유로존을 이끌었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전망치보다도 예상보다 0.9, 0.1 정도 OECD가 바라본 전망치보다 떨어졌다 그런 걸 보면 유로존의 경기가 안 좋다 이런 부분 단적으로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OECD가 바라보는 그 영국 정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OECD 입장에서 보면 유로존이 올해 2019년도 좋아질 거야 이렇게 했는데 막상 예상을 열어보니 시장 기대치보다 떨어졌다. 즉 유로존 관련돼서 영국도 안 좋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정부가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 전망치를 직전에는 1.6에서 1.2로 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1.6이라고 작년 했을 때 어떤 조건이냐면 우리가 그 유로존을 즉 브렉시트를 상당히 좀 잘할 거야 그런 입장에서 1.6인데 최근 들어서 유로존 관련돼서 노딜 이런 어떤 부정적 코멘트가 있어서 1.2로 하향했다는 걸 보면 예상보다 영국이 지금처럼 어렵게 브렉시트를 하게 된다면 영국 경기가 안 좋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영국 재무 정부 입장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영국도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유로존도 안 좋아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유럽발 악재 속에서 글로벌 경기도 상당히 좀 악재 속에 좀 들어갈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OECD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아직까지 뭐 시간은 많지 않게 남았습니다만 3월 29일 즉 브렉시트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예상보다 이것이 3월 달이 아니라 4월 달, 5월 달 그러니까 2019년도 상반기 넘어서 하반기까지도 결국 영국발 악재가 글로벌 경제를 상당히 투자 심리를 악화하는 가장 단초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2 국민투표 주장이 좀 힘을 얻어서 오히려 브렉시트가 아예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질문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브렉시트가 취소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지난 2019년도에 그 브렉시트 기본 국민 그 투표를 통과했고요. 네. 그 당시에 즉 메이 총리 직전에 총리가 책임지고 그만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브렉시트가 취소된다는 것은 전제가 메이 총리가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것과 좀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렇게 갈 바에는 결국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이 있겠지만 그 전제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메이 총리
어떤 입장이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우리가 그 파운드화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그 직전에는 유로존 관련돼서 대부분 유로화를 쓰고 있는데 영국은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파운드화를 쓰고 있다는 걸 보면 영국이 유로존 관련돼서 상당히 좀 프라이드가 강한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만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어저께 저녁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노 브렉시트 관련돼서 그렇게 타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보면 GBP죠. 우리가 통상 파운드라고 쉽게 말씀드리는데 예상보다 파운드가 강세의 모습 보이다는 보면 어쩌면 지금 시장의 참여자는 결국 브렉시트가 계속 이어질 거야. 그 대신에 달러를 사고 그리고 파운드화를 파는 예상보다 외환 참여자들은 결국 그 파운드가 지금보다 약세로 가게 된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판단은 지금보다 어렵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영국의 노동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2차 그 국민투표를 추진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는 메이 총리가 그만둬라 그런 부분들을 행간의 뜻으로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2의 국민투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 그 영국의 어떤 정책의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메이 총리가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이상 이런저런 얘기는 좀 그냥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이 미국 무역대표 대표죠.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실패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좀 압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우리가 통상 협상이죠. 협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막판 그 결론이 내기 전까지는 서로 간에 이제 좀 히든 카드를 계속 꺼내고 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직원들도 회사를 그만둘 때 서로 간에 이제 좀 연봉을 좀 올리지 않으면 난 다른데 갈 데가 있다 이렇게 해도 막상 갈 데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고 그것처럼 결국 협상은 서로 간에 좀 이렇게 힘겨루기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시기에도 상당히 벼랑 끝 전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벼랑 끝 전술의 의미는 끝까지 가더라도 마지막에 이것을 변환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스킬로 적은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협상 타결을 서두르고 싶은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 측에 어떻게 보면 그 대리인이 나와서 지금 서로 협상하고 있죠. 미국 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많은 분들이 좀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인물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류어 중국 부총리가 서로 딜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딜 가운데서도 미국의 재무장관이 현재 빠져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상당히 좀 벼랑 끝 전술 속에서 수많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는 것이 좀 시장을 좀 보는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말 들어보겠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에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서로 간에 좀 소위 타협이라기보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 그것이 결국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를 소폭이나 밀렸다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이런 벼랑 끝 전술을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단언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이 2월 달에 미국을 방문을 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악수를 하고 미중 무역 회담을 끝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것이 결국 딜레이되고 있다는 걸 보면 예상보다 이것이 어떻게 갈지는 좀 더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역전쟁 종료를 위해서 그 미중과 무역 회담 미팅을 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예상보다 시장이 좀 덤덤하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중국 상하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에 2,400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3,100선까지 올라갔다는 걸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도 서로 간에 이제 서로 할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 손 잡을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는 미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둔감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소위 그 회담이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일단 시장에서는 큰 어떻게 보면 둔감하다 이렇게만 들어보겠고요. 따라 눈에 띄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3월 7일 이후에 즉 이후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기다려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그 중국 상하이 가 상승폭에 비해서 하락폭이 덜 떨어졌다는 걸 보면 정리해보면 미중 관련돼서는 이제 이것은 시장에 큰 이슈로 작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전에 뉴욕 증시 리뷰를 했을 때 기술주들이 좀 랠리를 펼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짚고 왔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가까워졌다는 의미로도 좀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 기사 나오더라고요. 뭐 시장 참여자들이 뭔가 냄새를 맡았다는 그런 시그널 아닐까요?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좀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다 이런 좀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뭐 오늘 새벽 뉴욕 증시의 특징 관련돼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지표도 좋은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시장 참여자가 상당히 좋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상당히 상승으로 좀 욕구가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페이스북 비롯해 몇몇 종목들을 볼까요? 통상 빵 종목이라 우리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페이스북의 주가가 1월달 이후에 상승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3월달 이후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더 뒤에 보면 2018년 즉 작년 7월 달에는 218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작년 7월 달 이후에 주가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며칠간의 주가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 보겠고요. 통상 우리가 구글의 종목도 보면은 결국 작년 7월 달에 1291달러, 최근 들어서는 1100달러 선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빵 종목들의 어떤 데이터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작년 7월 달 이후에 급락 이후에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당히 시장에서는 상승의 어떤 핑계를 찾기 위해서 지적재산권 그리고 미중이 잘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까지 입을 보면 아직까지는 퀘션 마크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 업종 지수가 무려 3.5%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장의 시그널들은 조금 더 따라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이제 3월 달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다음 주면 이제 하순으로 접어드는데요. 자, 오늘 이번 주에도 오늘과 내일 이틀간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한번 쉬었다 가느냐, 자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상승으로 접어드느냐 하는 기로점에 놓여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과 내일장도 투자자분들 면밀하고 그리고 세심한 그런 분석과 관찰이 요구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최앵커 의상을 보니까 그 남녘 봄의 전령사인 동백꽃이 연상이 되네요. 의상이 아주 화려하고 붉은 빛이 좋은데요. 주식시장도 오늘 아주 붉게 물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장의 그 시장의 흐름을 한마디로, 지금의 장의 한마디로 단정을 짓냐면, 그 일본에 전설적인 투자가가 계시죠. 저도 아주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케다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일본에서 전설적인 투자 수익을 올렸는데, 그분이 발표한 법칙 중에 하나가 있죠. 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사케다 5법칙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중에서 하나 3법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모를 때는 쉬어라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한번 쉬어가는 것도 중요한 투자 전략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모습, 국내 시장의 모습이 바로 이 사케다 씨가 말한 3법의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삼국지에도 보면 싸움에 나가서 백전백승하는 그 전략이 나와 있죠. 그렇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만 나가서 싸우는 것이 백전백승의 아주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러분의 수준으로 비춰볼 때 현재 시장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냐,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냐 없는 시장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무리수를 두지 말고 한 발 쉬어가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말씀처럼 저도 오늘 제 의상처럼 빨간불 켜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오늘 좀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올해 첫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좀 매물도 쏟아질 것 같은데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리 속담에도 보면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씀이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자, 오늘이 2019년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동시 만기일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쿼드러플 위칭 데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그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수 선물과 옵션, 주식 선물과 옵션 이렇게 4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선물과 옵션 만기일이 확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10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선물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300 선물이 있고 KRS 300 선물이 있고 그리고 변동성 지수 선물이 있고요. 그리고 섹터 지수 선물이 있고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 이게 통 10개의 만기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다면 텐스 위칭 데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쿼드러플 위칭 데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저희 업계 금융업계에서도 이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동시 만기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4마리 그 마녀가 요동을 쳐도 불안한데 이제는 10분의 마녀들이 시장에 난동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기를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고요. 오늘 만기의 여부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이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만기의 시장 흐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왜 중요한지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 연말에 차익잔고 청산 마무리가 이 3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청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 지난해는 주시장이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1월달과 2월달에 엄청난 매수율을 보이고 있고 3월 달에는 정반대적으로 엄청난 또 매도를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만기일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통상적으로 3월 동시 만기일은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매수보다는 프로그램 매도가 많았고 매수 롤오버보다는 매도 롤오버가 상당히 많았던 시장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3월은 주주 배당 정책, 신주주 정책으로 인해서 3월의 배당 규모 이것도 굉장히 주주 추정에서 핵심 이슈입니다. 또 하나는 스프레드 거래라고 했죠. 근원물과 원원물 사이의 차익 거래에 의한 스프레드 거래. 그리고 또 하나는 공매도 상황이 발생하는 공매도 추이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큽니다. 여기에다가 이번 만기일은 여러분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중국 A주가 올해 신규로 편입이 되는데 5월달, 8월달, 11월달 세 차례에 걸쳐서 기존의 5%에서 20%까지 늘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3월달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엄청난 매도를 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 NG 편입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번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의 변화 패턴에 대해서도 여러분 체크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앞에 모두에서 살짝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과연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 2019년 첫 번째 동시 만기를 3월 동시 만기를 기해서 매수 롤오버를 하느냐 매도 롤오버를 하냐도 필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필히 체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도 롤오버의 경우에는 의외로 그렇죠. 시장이 더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오히려 매수 롤오버가 된다면 1차 상승의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키트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부터는 지수 국내 코스닥 지수의 지수 변경일입니다. 따라서 15일부터는 이 코스닥 대형주 변동성에 크게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뭐 코스닥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신라젠, CJ, ENM 이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이들 종목군들의 움직임, 그리고 신규로 편입되는 뭐 차바이오텍이라든지 나노스, 아트라스, BX 같은 이런 신규로 코스닥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군들의 또 변화 추이도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만기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에 영향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장도 9시, 장이 시작한 9시부터 장이 마감되는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반 동안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3월 만기일 시사점까지 함께 짚고 왔는데요. 이어서 업종별로 좀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화 약세 영향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류주에 대한 전망 좋은데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외국인 투자가들의 동향을 알기 위해서는 환율 동향, 오늘도 잠시 후에 투자 전략 코너를 통해서 체크 포인트를 또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원달러 환율 동향은 단적으로 흑백 논리를 치면은 상승하는 게 좋냐 하락하는 게 좋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면 저는 하락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는 건 뭐죠?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매 차익도 올릴 수 있지만 환 차익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움직인다면 조금씩 하락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들이 1110원대에서 픽스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난 1월과 2월 달에 안정되던 원달러 환율 동향이 3월 들어서 1130원대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장에서 2원 80전 상승하면서 1132원 60전으로 다시 1130원대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는 점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 동향이 과연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여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 동향이 상승하는 것은 주식시장에는 악재입니다. 그런데 동전에도 양면이 있고 손바닥도, 그렇죠? 손바닥과 바닥이 있는 반면에 손등도 있는 것처럼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다시 말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수혜 업종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업종이 의류업종이라는 거죠. 최근과 같이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혼돈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강세가 보이는 종목이 있죠. 그 대표적인 종목이 의류업종이죠. 의류업종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의류업체가 필라코리아가 있고요. 한세실업이 있고 FNF가 있죠. 코스닥 시장에는 코엘패션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보면요, 급등하고 있어요. 3월 한 달 동안 어제까지 필라코리아는 무려 16%, 한세실업 무려 7.2%, FNF는 7.6%, 코스닥 시장의 코엘패션 무려 17% 이상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이미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3월 달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전체 시장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필라코리아입니다. 680억 이상, 그러니까 거의 700억 가까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필라코리아를 매수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 데이터상으로도 알 수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의류업체들이 강세를 보이냐면요, 대부분 국내 의류업체는 자체 브랜드 상표보다는 OEM, 주문자 제작 상표를 부착하는 OEM 생산이 많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OEM 생산이 달러가 강세일 경우에는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난해 적자를 봤던 일부 한세실업이라든지 FNF도 올 1사분기, 2사분기는 실적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자료가 나오면서 최근 의류업체들이 각광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그럼 현재 시점에서 이걸 매수해도 되느냐 하는 여부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최근께서는 이미 경제방송 앵커를 하도 오래 하셨으니까 개인적으로 질문 한번 하고 싶은데요. 앵커, 지금 이 의류업체들을 예를 들어 필라코리아를 개인적으로 한번 사시겠습니까? 파시겠습니까? 물어보면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힐라코리아보다는 한세실업을 조금 더 매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한세실업은 이전에 공장도 인수를 했고 또 이전에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앞으로 오히려 성장성이 돋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한세실업을 매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저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의류주, 뭐 힐라코리아 매수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네. 이유가 뭐죠? 왜 안 했냐면 이 회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 겪어내면 참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저는 주식 투자를 처음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공부하러 저한테 뭐 어떤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대학에서도 동호회 같은 게라든지 평생교육원 같은 데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거보다는 먼저 주식 투자 격언집을 서점에 가서 사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식 투자 격언에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이 있죠. 자, 지금 의류업체들이 성장성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을 것입니다. 그럼 주가도 상승하겠죠. 그런데 주가의 움직임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되면 조정을 받았다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세실업을 하든지 FNF라든지 필라코리아라든지 노트에 메모를 해놓을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올 1, 4분기에 실적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근데 그 매수 타이밍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주보다는 사더라도 다음 주, 주중반 이후에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세실업이나 FNF나 필라코리아의 주가의 모습을 보면요.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그 내용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필라코리아는 뭐 말할 필요 없는 연중 최고가입니다. 지난 2월 초에 저점 41,000원에서 어제 종가가 66,000원입니다. 2만 원 이상이 이미 올라왔다는 거죠. 우리 최 앵커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역시 2월 초에 가격이 2만 원대였어요. 근데 어제 종가가 그렇죠. 2만 5천 원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한 단계 상승을 한 상태라는 얘기죠.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의류업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이 호재성 재료가 나온다 해서 바로 매수하는 거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치 후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이 의류업체들은 어쨌든 매매 타이밍의 기술을 좀 발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올 상반기 특히 1, 4분기의 실적은 크게 증기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사님 조언이 이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지만 매수 타이밍은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죠. 결론이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새벽부터 뉴욕 증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과 S&P는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세 긍정적인 모습, 뭐니 해도 미국의 경제 지표가 크게 호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 내구재 주문이 반년 만에 최대 폭의 증가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경기가 탄탄한 상승 기조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투자 심리를 크게 호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 심리는 가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언급을 살짝 드리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원달러 환율 중앙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2원 80전 폭은 크진 않았습니다만 1132원, 1130원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환율 시장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더군다나 만기이기 때문에 환율 시장의 동향 면밀히 더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주식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15일 날 내일입니다. 중국의 전인대가 폐막이 됩니다. 전인대 폐막 이후에 과연 미국이 요구하는 지적재산권 문제 그리고 불법 기술 유출 문제, 강요 문제 이것이 해결되는지 여부, 명문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국 1차 투표 합의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2차 노딜 브렉시트도 부결이 됐죠. 이거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합의 없이 브렉시트 하는 것은 반대했죠, 하원이. 과연 이제 내일 연장권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이것도 이게 정치적인 변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국내 시장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서서도 계속 강조해 드리기 때문에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미 저는 신규 매수는 오늘도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미 주초에는 주중반 이후에 하자 하는 말씀드렸고 오늘장의 흐름을 보면서 특히 오늘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으로 늦춰 잡아가는 것이 좋겠고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내일이 또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그럼 굳이 오늘 매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저는 상승을 한다면 오늘장에서도 일정 부분 분할해서 현금화해서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는 주식과 현금 비중을 50대 50 정도를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로 지금부터 올라가는 거는요. 이거는 상승의 본격적인 상승 전환의 상승이 아니라 반등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밑으로 하락한다면 2050포인트를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체크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 드렸죠. 왜냐? 이것이 붕괴되면 안 됩니다. 이 추세 이탈 포인트는 2050포인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락 전환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도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매수하는 것도 타이밍을 주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장의 매수보다는 내일장 그리고 아무리 서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매매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다음 주에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꽃샘 추위는 오늘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며 춥겠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9도로 평년 기온 가까이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서울, 경기와 강원도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최고 10mm로 많지는 않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3에서 8cm가량 눈이 쌓이겠습니다. 나서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는 것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중북부 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동안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 영상권을 보이면서 강릉 아침 기온 1도에서 한낮은 13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어 체온 유지 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14도, 부산 13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와 서해상에는 비가 내리면서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이어져 경상도와 강원 영동 남부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꽃샘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